까꿍. 안녕하세요. 와니경제TV입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발표됐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ISA 관련돼서 오늘 조금 얘기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그냥 핵심은, 어, 오늘 ISA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게 그동안 안 하셨다고 한다면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IS가 이렇게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산 형성과 그다음에 청년층, 뭐 중년층, 노년층 어쨌든 간에 이런 자본 자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금에 대한 증세가 거의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ISA,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그나마 연금저축하고 IRP는 지금 건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바꾸고 오늘 뭐 핵심은 ISA에 오늘 가입하시는 거.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거라는 얘기를 조금 해서 그런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네. 핵심은 이거예요. 뭐, 이거 클로드가 잘 정리를 해준 건데, 일단은 지금 새로운 ISA가 신설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국내 자산만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ISA와 이제 새로 신설된 네, 생산적 금융 ISA. 네. 네, 이름이야. 뭐, 네. 어쨌든 생산적 금융 ISA를 국내 자산으로 전용이 신설됐기 때문에 두 가지는 어, 병행된다. 당분간은. 그리고 기존의 ISA는 이제 원래 3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계속 연장이 됐었거든요. 뭐 연장을 하거나 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약 기간 5년으로 제한되고 그것도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그다음에 2월 한도도 폐지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기존 일반 ISA는 없어질 거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ISA를 많이 하는 이유는 미국 상장 ETF,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일반 계좌에서 사고 한국 상장 미국 추종 ETF 같은 거를 사서 세금 절세 효과도 누리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성장의 과실도 뭐 같이 누리자라는 게 조금 그동안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했던 자산을 늘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없애버렸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반 ISA가 지금은 어쨌든 살아 있으니까 빠르게 그동안 혹시나 이거 모르셨거나 아니면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신 분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연금저축하고 IRP는 건들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정책을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자산을 운영하는 철학을 조금 이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운영했던 ISA를 장기적인 어떤 연금저축 IRP에 좀 비중을 두시는 쪽으로 가거나 이런 형태로 조금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세 가지 네, 세법 개정안 중에서 오늘은 뭐 ISA 중심으로 할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이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거에 대한 밑바탕은 내 자신, 나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맞이하죠. 하지만 그중 일부 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노후를 준비하고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나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구나라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축적을 하시죠. 그래서 금융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소득, 뭐 금융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해야 그냥 근로소득에서 은퇴하는 것보다는 풍족하고 조금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가 요 플랜인데
그런데 사실은 ISA가 어느 정도 금융 자본을 축적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가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라는 이런 절세 계좌 아니면 비과세 계좌를 통해서 특히나 이 ISA 계좌를 통해서 미국 추종 ETF를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이자는 뭐 크진 않겠지만 없겠지만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음, 당장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리 효과, 자산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라는 되게 이상한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국내 주식만 물론 이제 국민의 주식을 활성화하기자 는 어떤 선의는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청년층이나 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자본을 모으려는 사람들의 또 일부분은 그 미국에서 성장하는 과실을 같이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ISA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ISA가 어쨌든 간에 개편이 될 거고 없어질 거고 그 전에 우리가 빨리 ISA를 가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하고 아직 뭐 2029년까지 뭐 연장하고 그 새롭게 가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은 있으나 이 제도가 없어질 것 같다. 물론 뭐 요새 기사를 보니까 이 IS에 관련된 개편을 아예 뭐 바꿀 생각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워낙 변동이 어,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사실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냥 오늘 가입하시는 걸로. 그래서 금융자본의 대표적 구간은 ISA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은퇴 이후까지 보는 장기적인 어떤 금융을 모으기 위한 상품이고 그것도 훌륭하죠. 하지만 ISA는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기나 단기적인 자본을 축적하는데 그래도 조금 나름 적합한 상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 어, 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금융자본을 축적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조금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ISA와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불입할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운영할 때 과세하지 않고 인출할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또는 저율의 어떤 분리과세만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게 떻게 보면 재테크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요거 장표를 만든 겁니다. 뭐 발표 이렇게 돼서 아직 뭐 국회 제출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해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이거는 뭐 차후에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존의 제도를 이해하고 무엇이 바뀌었고 그리고 앞으로 떻게 대비해야 될 거냐를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거는 이제 정리된 거고 뭐 생산적 금융이 됐다. 뭐 BDC라고 해서 기업 전용 투자 펀드인가요? 그게 이제 새로 생겼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미국 주식, 미국 ETF를 통한 월배당 아니면 뭐 이런 것 월배당이나 아니면은 뭐 매각 차익이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 조금 그래도 바뀐 거는 생산적 금융 IS의 전환금이 추가 납입이 허용되는데 기존에 이건 뭐냐면 원래 ISA에서 내가 만기가 돼서 이 금액을 찾아서 내가 써도 되지만 이 금액을 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관을 하면 그러면 또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의 전환금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바뀌었고요.
뭐 세액공제 추가 한도도 됐고, 뭐 청년분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라갔다. 이런 게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산의 투자, 그러니까 사실 국내 자산이라고 하면 국내 주식인데,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은 원래 개인으로 투자하면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개인 계좌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내가 만약에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뭐 ISA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은 ISA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보통 운영하셨죠. 근데 이렇게 전액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산에 한정한다는 것은 그런 거와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거고, 결국은 이자 배당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게 기본적인 ISA 어떤 형태에서 조금 더 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게 만약에 국내 자산 한정이 아니었으면 정말 파워풀한 제도였을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의 생각이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좋은 거다. 좋은 건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은 미국 주식, 미국 지수, ETF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ISA는 이제 혜택은 유지되는데, 이제 운용기간, 이제 이건 기존의 ISA. 그래서 혜택은 유지되나 운용기간이 축소된다. 그래서 투자 현행은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했고, 특히나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할 수 있었죠. 요거 이제 조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원래 미국 주식은 미국에 상장됐죠. 그 다음에 미국 ETF, 미국에 상장된 ETF, 뭐 QQQ나 뭐 VO나 뭐 이런 QLD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상장된 미국 추종 ETF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 상장 미국 주식은 없는 거니까. 그럼 한국에 상장된 해외 ETF, 미국 ETF를 그동안 살 수 있었고, 세금적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었다. 다만 한국 상장 미국 ETF는 원화로 운영이 되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기존의 ISA로 운영을 했다, 그럼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 농, 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내가 3년간 운영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그게 2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기존 ISA는. 그리고 200만 원, 400만 원을 넘는 거는 9.9%, 여기 이제 국세 9%인데 9.9%만 과세하겠다가 이제 기존의 ISA. 그리고 총 계약 기간은 원래 기본 최소 3년, 이후 연장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그리고 납입 한도도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납입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전체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일몰 기한, 그러니까 뭐 제도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어, 이제 기존 ISA는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고, 다만 계약 기간이 총 5년까지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요 이후에는 요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납입 한도도 이런 혜택보다는 그냥 2천만 원으로 2월도 폐지. 그다음에 납입 한도는 뭐 동일하고요.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서만 요걸 이제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규정으로만 보면 2029년 12월 31일 날 가입하면 5년이니까 30, 31, 32, 33, 34. 3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일반 ISA를 이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겠네요. 뭐 길면 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세법 개정안이 음, 주는 어떤 그 효과는 이제 제한적일 거다. 특히나 사실은 사람들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슈퍼 ISA가 등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ISA보다 더 좋은 슈퍼 ISA가 등장할 거다라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어, 네, 기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연금저축 IRP는 그럼 그동안 운영됐던 거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보통 세 가지를 재테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ISA,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중단기로 운영하는 ISA라는 계좌가 있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은퇴까지 고민해서 연금형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라는 퇴직연금 이 두 가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ISA는 이번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 것 같고 연금저축 IRP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기존의 ISA를 활용하면서 IRP와 연금저축을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하셨다면 그래도 혹시나 연금저축하고 IRP가 변동은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기존에 어떤 제도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뭐다 아시긴 하겠지만 연금저축하고 IRP는 불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이렇게 해줍니다. 세액공제가 연 600만 원, IRP까지,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편입 가능한 상품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당연하고 해외 지수 추종 ETF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아직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 추종 ETF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입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운영 단계에서는 세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출 단계, 내가 이제 연금으로 만약에 수령하면 그동안 안 낸 세금은 3.3에서 5.5%만 내게 돼 있다. 물론 이게 1,500만 원 넘고 뭐 이런 것도 다르게 과세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불입 단계에서 혜택 보고 혜택된 부분을 가지고 복리로 계속 투자하고 거기서 이자 배당이 뭐 이렇게 수익이 나오도 당장은 과세하지 않고 언제 과세하느냐?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하지만 이것도 저율로 과세한다. 그럼 사실은 이거를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보고 있었고 연금저축하고 IRP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뭐 크게 변한 건 없다. 뭐 요건 이제 개정안 제가 이렇게 정리하라고 한 거고요. 클로드한테.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IRP는 그럼 조금 차이가 뭐냐면 세액공제하는 데가 연금저축은 600, IRP는 900 합쳐서 이제 90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험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형 ETF 100% 가능한데 IRP는 그래도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위험자산, 즉 주식형 ETF가 70%까지만 된다.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이건 소득이 있는 자고 퇴직자. 그 다음에 중도 인출은 얘는 안 돼요. 법정 사유가 몇 개 있는데요.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아예 안 되고요. 얘는 가능하지만 그동안 세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5%, 그 다음 1.5%에서 16.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외 지수 ETF,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 미국 ETF 말고요. 한국에 상장된 미국 추종용 ETF는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 요거는 다만 한도 내 70%. 그래서 연금저축하고 IRP까지 꽉꽉 채워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 여유가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런 세제적 혜택을 보시는 건 또 좋은 것 같고 물론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거는 또 다른 전략이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뭐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이렇게 상향됐다. 특히나 이제 생산적 금융 ISA가 10% 정도 더 인정된다. 다만 이제 합산 한도가 30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일반 ISA가 3년 만기가 되고 나서 요거를 만약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2월을 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더해줬어요. 전환되는 금액의 10%와 최대 300만 원까지 해줬는데 생산적 금융도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합산한도는 300이라 뭐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만기 전환금도 이제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뭐 전환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ISA 그래서 결국은 당장 사라지진 않지만 26년 말까지는 일반 ISA 무조건 가능하니까 뭐 제가 이제 제목에는 오늘이라고 했지만 빠르게 상담하셔서 ISA가 그동안 없으셨다면 빨리 가입하셔야 되고요. 2027년, 29년은 두 개가 아마 존속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산적 금융은 27년부터 아마 도입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7년에는 얘도 가입되고 얘는 가입해서 존속이 되는 거죠. 2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030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일반 ISA가 안 된다. 일반 ISA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한국 상장 미국 추종 ETF 가입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자면 이게 사실은 원화 표시 자산을 보유할 거냐,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할 거냐가 먼저 판단의 순서인데 그거 잠깐 빼고 어쨌든 간에 원화 우리가 절세를 누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과 제도 안에서 만약에 돈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ISA, 연금저축, IRP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ISA를 먼저 운영할 거냐, 아니면 연금저축 IRP를 운영할 거냐는 이제 장기적인 거냐, 단기적으로 3년을 운영할 거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요게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요게 1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요걸 꽉꽉 채워서 운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 1,800만 원, 연 2천만 원이면, 물론 이게 세액공제 받는 것까지만 하겠다면 이게 900만 원이거든요. 그럼 2,900, 뭐 한 2,000에서 3,000이니까 거의 만약에 연봉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요 안에서 운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요걸 이제 다 채우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요거를 운영하시는 게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 세금도 만만치가 않을 수 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나는 뭐 세금 고민도 세금 고민이지만 나는 달러 표시 자산을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한다면 직접 계좌를 통해서 해외 상장, 미국 상장 ETF나 주식을 운영하시거나 아예 해외 위탁 계좌가 있거든요. 이거 저 때문에 안 보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예 가족법인, 금융 빌딩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음, 그래서 은퇴 전에 월배당을 목표로, 그러니까 원래 월배당은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월배당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월배당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따박따박을 이제 은퇴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은퇴 전에도 만약에 따박따박 월배당을 이제 목표로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생산적 금융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IS를 그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운영을 했지만, 이제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바꿔서 이걸 생산적 금융 ISA가 없어지고, 요게 다시 살아나거나, 오히려 슈퍼 ISA가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그렇게 되기를 이제 힘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개인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연금저축, 일반 ISA, 생산적 금융 ISA, 일반 위탁계좌, 해외 위탁계좌가 있고 다 해외 지수 추종 ETF, 그러니까 한국 상장, 미국 지수 추종 ETF는 얘 가능하고 얘 가능하고 얘 안 되고 얘 가능하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아예 해외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고 세금 관련돼서는 연금저축 IRP는 불입분의 세액공제, 운영할 때는 수익이 없고 마지막에 이제 세액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렇게 과세된다. 퇴직소득세도 당장은 과세하지 않고 2년 해서 나중에 70%, 60%, 50%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일반 ISA는 요거는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걸 넘어서면은 9.9% 분리과세한다. 생산적 금융은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하겠다.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신 분들은 뭐 요거는 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국내 주식을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일반 위탁 계좌는 어차피 뭐 15.4% 원천 징수해서 배당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요. 절세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신 분들은 사실은 요거를 많이 활용하셨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월배당으로 받으면 만약에 월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벌써 연간 2,400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만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실을 누리면서 절세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걸 많이 활용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썼는데 결국은
일반 IS는 이제 없어지진 않지만 지금 당장 만약에 원래 가입을 하려고 하셨다면 고민하셔서 빠르게 상담하셔가지고 IS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 뭐 좋은 의도인 건 알 것 같긴 한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거 외에도 사실 지금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 어마어마한 이제 증세 흔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짜서 각자 잘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저도 공부할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공부하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의 또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패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른 주제로 또 열심히 컨텐츠 찍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다음에 올게 안녕.